느리죠? 자, 정답 불러드릴까요? 1번. 다섯 개 일로 할까요? 1번 몇 번? 2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네, 5번에 4번. 6번에 2번. 7번에 5번. 8번에 4번. 9번에 5번. 10번에 3번. 11번에 5번. 12번에 2번. 13번에 1번. 14번에 4번. 15번 2번. 16번에 3번. 17번에 4번. 18번에 5번. 19번에 4번. 20번에 1번. 21번에 1번. 20분 했어요? 21번에 5번. 20번에 1번, 21번에 5번. 예, 21번에 5번. 자, 22번에 3번. 23번에 3번. 24번에 1번. 25번에 3번. 26번에 5번. 27번에 3번. 28번에 1번. 29번에 2번. 30번에 1번. 30번에 1번. 31번에 1번. 32번에 2번. 33번에 3번. 34번에 2번. 35번에 5번. 36번에 4번. 37번에 4번. 38번에 2번. 39번에 4번. 40번에 5번. 몇 개나? 자, 보셨죠? 갑니다. 1번에 맞췄죠? 이게 판례고 뭐 특별한 건데, 자 해볼까요? 중개만 정리해 볼게요. 자, 중개한다. 중개는 알선이다. 누가요? 개공이. 누구도 할 수 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중개란 사실행위죠.
중개는 사실행위고, 그 다음에 중개다 아니다의 판단 기준은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외형상 객관주의다. 맞죠? 까지. 그럼 중개한다, 알선한다. 무엇을? 그죠? 법률행위를. 법률행위라 할 때 계약이고, 계약 중에서 무슨 계약? 쌍무계약. 그리고 법률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입니다. 그 밖에 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권리다 할 때 이 권리는 뭐에 관한 권리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즉 동산에 관한 권리는 빠집니다. 대상이 아니고, 이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다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정 권리는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인 경우도 세 개가 있더라, 그죠? 뭐 있었죠? 유치권이요. 성립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입니다. 법정 기산권 성립이다, 이전이다. 이전 혹은 양도, 그죠?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의 성립은 관여할 바가 없고, 뭐만? 이전. 이미 성립한 법정 저당권, 맞죠? 등기된 법정 저당권, 뭐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중개행위 대상은 모든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X. 법률행위는 뭐에 대한? 법정 중개 대상물이죠. 법정 중개 대상물 몇 가지? 5가지. 어디에 규정되어 있더라? 법령에 정하는 5가지. 그 5가지 해당이 되면 모두 중개 대상이 된다. X. 여기다가 사유라 해야 되죠. 사적 거래가 가능할 것.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국 공유는 대상이다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원칙이. 그러면 법정 중개 사물에 대한 조사 확인 설명을 위해서는, 그죠? 충분히 이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 사물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중개인데, 즉 법정 중개 사물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게 중개잖아요. 그러면 양파의 매매를 알선하는 건 중개다 아니다. 그러면 아닌데 기본적으로 권리관계 등에 대한 조사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 팔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죠, 뭐 다. 그리고 중개업이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3개 말씀드렸죠.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전 소비 대차에 부수하여,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라고 나오면 결론은 중개업이다. 그죠? 해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중개상물 외에 물건이 있죠. 줄 다 끄고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여기 어디에도 중개라는 말 어디에도 유상이다 무상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뭐요? 다 된다는 거지. 유무상 관계없이. 그러니까 유상으로 상관없죠. 무상 중개의 경우도 중개입니다. 따라서 확인 설명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배제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예. 자, 여기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중개상물입니다. 중개상물은 법률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령으로 정한다. 그죠? 그리고 건물이란 현존하는 건물만 아니고 뭐 장래의 건물도 포함되죠. 까지. 그러면 법률에 정한 게 토지 건축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한 게 임목공장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질문 맞죠? 법령하고 장래의 건물 이퀄 뭡니까? 분양권. 권 붙는 것 중에 중개상물은 뭐밖에 없다고? 분양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맞죠? 왜? 임목공장광업재단의 공통점이 뭐더라?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 그럼 소유권 말고 그 외에 권리다 할 때는 뭐다? 저당권을 말하죠. 그리고 이거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금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 원활한 자금 조달이 주 목적이다까지 세 개의 소유권 보존 등기, 저당권, 자금 조달 깨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 질문 맞죠? 그 다음에 토지의 거래단위 필 맞죠? 필로서 계산하는데 자 1필지 1부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할 때 맞는 말이죠? 1필지 1부는 거래할 수 있다. 아니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1필지 1부는 거래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되지 뭐 자꾸 뭐 또 사족이 필요해요. 1필지 1부는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매매라든지 저당권 설정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분필해야.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1필지 1부는 거래할 수 있다 혹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맞는 겁니다 틀린 건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지역 전세권, 임차권 있죠? 예, 이런 경우들은 일부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려된 이유가 뭐냐면 분필 절차를 거쳐야만 그러니까요. 용익물권, 임차권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단의 특징이 뭐였죠? 덩어리, 일체성을 인정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로 보니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고 개별 집행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분리된 토지는 즉 재단으로부터 해서 있잖아요. 이 지문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재단으로부터예요, 분리된이에요. 뭐뭐로부터예요. 떨어져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단에 속해 있지만 이거예요. 지금 뭐뭐로부터라는 게. 여기죠. 이게 여기서 포인트는 분리된이 아닙니다. 뭐뭐로부터 재단으로부터 아셨죠? 재단으로부터. 그러니까 말로 다시 바꿔보면 공장 재단에 속해 있지만 토지 부분이죠. 구성 부분 중에 토지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돼 안 돼?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겠죠? 예, 그 뜻입니다. 이게 분리된이라는 게. 그래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공장 재단을 구성한 이유가 뭐랬죠? 여기 있죠. 자금 조달입니다. 따라서 보존 등기 후에 몇 월입니까? 예, 대통령령에 따라 그죠? 대표 숫자가 뭐다? 10입니다. 10일, 10월, 10년 이렇게. 그다음 5번. 자, 요거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즉시 분양 목적물이 확정되는 주거죠.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돼 안 돼? 되죠. 그죠? 건축이 완공 상태에 이르러서 현실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다 같은 말입니다.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옳은 것은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 아파트에서 주어가 시도지사, 국장, 시험시행기관장 3개 있었죠. 제가 시도지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는 뒤에 본문에 뭐가 나올 때라 했죠? 자격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건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 이 둘을 빼고 기본적으로는 뭐다? 시험시행기관장이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합격자 결정 공고는 누가 하겠어요? 시험시행기관장이 그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겠어요? 시도지사가. 이해겠죠? 지금 합격자 결정 공고를 누가 해야 돼? 시험시행기관장이 합니다. 아셨죠? 시험시행기관장이. 두 번째,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결격 사유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다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을 뿐이다. 자, 세 번째, 정책심의위 나오면 공제사업에 협회 있죠. 공제사업에
운영위원회하고 약간 반대로 제가 기가실했죠. 운영위원회 하면 4개 해봐요. 그래, 심의감독협회 둔다라고 입에 붙어 있을 거예요. 자꾸 해보면 심의감독협회 둔다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둔다요, 둘 수 있다요. 예, 둘 수 있다고. 아, 라는 반응이 너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심의감독협회 둔다를 다 기준 잡으시고, 그러니까 이건 국토부에 어떻게 둘 수 있고, 위원장은요 국토부 1차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확정 공고입니까? 예정 공고입니까? 이죠, 예정 공고죠. 확정 공고를 며칠? 90일 전까지. 예. 매년 2월 28일까지 할 때 일간신문과 관보에 공고해야 된다는 거. 요거 뭐라고?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입니다. 시험 90일 전까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어 없어요? 응시 자격에 제한은 없죠. 그런데 딱 2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된 자, 부정행위자. 자격 취소자는 매년 3년간 뭘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고,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5년간 뭘 못하죠? 시험만 못 친다. 시험만. 그러니까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중개보조원, 즉 중개업에는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자입니다. 결격 사유자는 뭘 못해요? 결격 사유자는 일단 결사유는 등록을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고용하면 안 되죠. 고용하면 어떻게 되죠? 고용하면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은 어떻게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절치죠. 근데 결격 사유자가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 해당되면 그 자격도 취소해야 되죠. 없습니다. 자격하고 관계, 자격 시험, 자격 취소하고는 원칙상 관계 없어요. 그래서 결격 사유하고 공인중개사라는 이 자격하고 자격 시험, 자격 취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칙상. 자, 그리고 거기 지금 첫 번째 벌금 나오는데, 벌금 나오면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법, 저 법, 이 법 얼마 이상? 300 이상. 분리, 병합, 분리 선고해야 돼. 그죠? 합산이 아닙니다.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까지. 그리고 벌금형으로 인해 가지고 3년이 경과돼야 되죠. 언제부터?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입니다. 이 사람 등록 취소됐을까 안 됐을까?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랬죠. 딱 끊고. 그럼 이 사람은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결격 사유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 없어. 이 사람 날라갔어 벌써. 이해하겠죠? 문제는 결격서 이 법에 위반해서 300만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건데, 이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건 언제부터 3년이에요? 거기 등록 취소 후 3년이에요? 벌금형 선고일부터예요? 벌금형 선고일부터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기 결패. 듣고 있죠? 자, 사기 결패로 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기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 취소 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OX. 등록 취소 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금방 그리 설명했는데, 예? 뭐라고노? 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했죠. 그러면 언제부터 3년간일까? 아니 지금 2번 질문 얘기하고 있는데, 결격 사유로 인해서 등록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등록 취소 후 3년이란 말이 맞아요? 결격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 처분은 언제 벗어난다 그랬죠? 그치? 결격 사유 해소되면, 결격 사유 해소되면
결격 사유 해소되면이라고 나오든지 그 원인이 없어져야지 원인이. 등록 취소 후 3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를 제가 3개 말씀드렸어요. 자격 취소됐을 때, 이 법에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때 제가 3가지 케이스를 항상 말씀드렸어. 첫 번째, 자격 취소로 인한 경우는 언제 벗어났어요? 뭐 말이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야. 봐봐. 지금 이 지문은 이거였어요. 결격 사유로 인해서 등록에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지금 이래 있죠, 설명이. 그러면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결격 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죠? 이때가 아니고. 그래, 이 지문이 왜 틀리냐면 등록 취소 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해하겠죠? 등록 취소로 인한 3년이 아니고 이 앞에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그 원인이 해소되었을 때, 이해하겠죠? 그때 벗어나는 거지. 등록 취소 후 3년 지나야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만약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 있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 언제 벗어나요? 언제 벗어나냐고? 종료 심판 받아야지. 종료 심판이 언제 되는데요? 그래, 어찌 알아? 근데 왜 3년이라고 못을 박냐고? 청춘! 알겠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 후 3년이라는 못을 박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틀린 거잖아. 등록 취소 3년이 아니지. 원인이 없어져야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 예를 제가 시험에 설명드린 게 보통 이 3개가 나와요. 자격에 취소가 되고, 그러면 등록 취소 당연히 가죠? 그러면 언제? 이 자격 취소 후 3년이에요? 등록 취소 후 3년이에요? 자격 취소 후 3년이란 거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그럼 벌금 선고니까 결격서 맞죠? 그럼 등록 취소 됐겠지? 등록 취소 후 3년이에요? 벌금형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야? 그렇죠? 여기부터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징역, 그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럼 역시 결격 사유니까 등록 취소로 갔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저 결격 기간은 3년이에요? 4년이에요? 3년, 4년. 이때부터 3년이 아니고 징역 1년 선고받은 있죠? 선고받았으면 1년 지나야 뭐 돼? 집행 종료가 되겠지. 집행 종료되고 끝났어요? 다시 3년, 합의 몇 년? 4년. 그러니까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된 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다음 주에도 이 문제 안 올 것 같죠? 근데 또 틀리면 어떻게 되나 이거? 그죠? 완전히 처음 듣는 표정을 보고 있어요. 청춘은 딱 봤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있잖아요. 요 3가지 경우. 그러니까 이 3가지가 항상 나와요. 나오면. 그러니까 결격으로 인해서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후 3년이란 말 자체가 틀린 거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사람이 3년 뒤에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누가 말을 했어? 누가? 이해하겠죠? 그랬으면 좋겠네. 그거 집에 가서 얘기해봐요. 3년 뒤에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등록 취소 틀린 거 이유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이 법에 의한 행정 형벌. 형분을 해야 이게 무슨 귀에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져. 예? 자, 알겠죠? 다음에는 틀리면 안 돼요. 이러면 네 하고 다음에 딱딱 잊으면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한 행정형벌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죠? 뒤에 줄 긋고 분리선고입니다. 제가 벌금 딱 그러면 습관적으로 3가지를 기억하셨죠? 이 법 300 분리 이렇게요. 자, 4번째 등록관청은 자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격 사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OX. 예? 결격 사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X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죠. 누구?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 외국 법인은 공정 서류와 증명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내 외국인 간의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면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등록 신청 시 공정 서류는 첨부 서면일까요? 아닐까요? 등록 신청 시 공정 서류는 첨부 서면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외국인은 원칙이 아니고 예외입니다. 예외. 아셨죠? 기본적으로 첨부하는 서면이 아니고 다만 이렇게 다만 외국인은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기업 공유회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커 자르시고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이 지문이 맞나 봐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자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OX.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기업 공유회사는 결격 사유자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X입니다. 업무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결격 사유자라서 중개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적 등록소 중에 정지 기간 중에 있죠. 근데 왜? 그럼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자인데 개공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데 왜 결격 사유자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원래 행위 주체가 아니에요. 고용되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뭔 말이겠죠? 그러니까 고용됐기 때문에 중개업을 종사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소공이잖아. 근데 만일에 자격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 사유자로 묶어 놓으면 행위의 주체 개공이 고용하겠어 안 하겠어요?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 놓은 거야. 꼬리표를 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개공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결격 사유자라고 꼬리표를 안 붙여도 그 사람은 행위 주체예요. 하면 바로 날려버려요. 이해하겠죠? 대신에 이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 신고를 해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고용돼야만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뭐 일반인이니까. 그때는 뭐라고 꼬리표를 딱 붙여놨는 거지. 고용 못하게.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업무정지 받은 자가 결격 사유자가 아니고 업무정지 받고 뭐한테 폐업 신고한 때는 커 자르시고 이 사람은 일반인입니까? 개공입니까?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묶어놓은 거죠. 자, 그러면 갑니다. 분사무소 한번 정리해보죠. 분사무소는 누구에게 허용될까요? 그렇죠. 법인에게 허용됩니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둬야 될까요? 둘 수 있을까요? 네,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등록을 해야 될까요? 신고해야 될까요? 신고사항입니다. 분사무소를 두게 되면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시도에 둘 수 있죠. 네, 사무소 설치 단위는 시군구입니다. 주된 사무소 포함 제외하고 잘 듣고 있죠 지금?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둘 수 있고 시군구에는 무조건 몇 개? 시군구별 1개소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신고하겠죠? 신고할 때 뭘 첨부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거. 신고 후 보정입니까? 보정 후 신고입니까? 보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신고합니다. 보정 후 신고. 그러면 분사무소를 신고했으니까 신고 필정을 교부하겠죠? 신고 필정 교부를 합니다. 며칠 걸릴까요? 지체 없이 7일 이내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두 가지를 구분할 때 7일이라는 처리기간은 언제 사용하던가요? 사무소를 설치할 때, 신중을 기할 때. 예? 이건 신중한 관계없어요. 그죠? 그러면 사무소를 설치할 때 적용됩니까? 그럼 분사무소는 설치 안 하고 그럼 어디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아니. 이호선 씨. 분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분사무소를 금방 얘기했잖아.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며요. 사무소 설치는 처리기한이. 그런데 왜 갑자기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는? 지체 없이는 이미 결정된 사항, 의결 이런 거 있잖아요. 결정 같은 거 있잖아요. 신속을 기할 때, 이야기했죠. 변수가 없을 때, 이때 지체 없이라는 걸 써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험에는 지체 없이는 뭐하고 이어지냐? 7일 나올 때 그 따라오는 게 지체 없어요. 보통 문제를 보면.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분사 보정 후 신고하고 필정 언제 교부한다고요? 7일 이내에 법인인 개공에게 교부합니다. 근데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신고 필정이 어디에 게시되어 있을까? 그죠? 분사무소에 게시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나올 때 신고 필정이 나와야 돼? 등록증이 나와야 돼? 신고 필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책임자입니다. 이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모든 법인이? 그건 아니에요. 그죠? 특수법인은 제외되고. 그래서 책임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실무 교육을 받은 누구? 공인중개사가 돼요. 이해하겠죠? 실무 교육 받은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여기 신고한다 그랬죠? 누가? 법인이. 어디에다 신고할까?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 신고합니다. 그죠?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 신고한다. 분대는 항상 뭐가 온다고? 주가 따라 주가. 그죠? 주가 따라옵니다. 딱 하나 예외는 있죠? 뭐? 주택중개보수는 어디 관할?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에 따른다 하셨죠? 시도조례에 따른다. 이해하겠죠? 그럼 분사무소를 이전합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누구한테 할까요? 주된 사무소 관할청이 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관할청은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해 주죠. 어디에다가? 전하고, 그죠? 전 또는입니까? 미시입니까? 미. 그죠? 이렇게. 그리고 분사무소에도 옥외 광고물을 설치해야 돼요? 할 수 있죠.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누구의 성명이 나올까요? 책임자의 성명이 표기됩니다. 옥외 광고물 성명 표기. 아셨죠? 분사무소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는 기지. 자, 보세요. 자,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어디에다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 합니다. 그리고 이전 후 며칠? 10일 이내에 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둘 다 그랬죠. 그래서 줄 거야 됩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이제 가급적 빨리 통보해 줘야 되겠죠. 옮겼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시등분, 자등분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이거 분사무소 설치할 때. 그리고 시등분, 자등분 문제가 나오면 답은 뭐였어요? 그렇지, 교부. 아셨죠? 예, 답도 알고 있어. 문제 안 나와도. 교부.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분사무소 관할이에요? 주사무소 관할이에요? 주된 사무소 관할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한 자는 컷. 보정 후 신고입니까? 신고 후 보정입니까? 보정 후 신고입니다. 정확하게 읽었습니까? 정확하게 안 읽어서 틀렸어요? 잘했어요. 자, 등록 후 보정이고, 이거는요, 보정 후 신고입니다. 보정 후 신고. 그래서 이렇게 시점을 뒤집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업무 개시 전까지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분사무소별로 1억 이상의 보정을 설정해야 되죠. 추가합니다. 추가. 그러니까 추가 설정이죠. 주된 사무소 기본 얼마? 2억 원에다가 분사무소가 설치될 때마다 얼마씩? 하나씩, 그죠? 1억씩.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자, 가요. 겸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주어는 법인입니다. 겸업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뭘까요? 상치. 여기까지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 핵심되는 단어가 6개 있습니다. 대행이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개업이 핵심 단어입니다.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그랬죠. 그 다음에 용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경공매 업무가 나옵니다. 자, 대행이다 할 때 대행 그러죠. 관리 대행은 됩니다. 임대 관리 대행은 됩니다. 임대업은요? 안 됩니다. 분양 대행에 범위 제한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행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상가주택일 것. 그 다음에 상가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관리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뭐일 때? 법인일 때 얘기입니다. 주어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나오면 이 자체를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상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상담자, 아시죠? 상담. 그러니까 상담이라 할 때 대상자라든지 대상물에 제한이 있어 없어요? 대상자, 대상물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의 소장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의뢰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 일반인에게 허용된다,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업 관련된 정보도 누구한테만 제공한다? 개공에게만 제공한다. 자, 겸할 수 있는 건 용역 알선입니까? 용역업입니까? 알선입니다. 용역업이라는 말은 제공이죠. 용역을 제공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다 할 때 이때 법원에 등록을 요하는 경우는 대상물이요. 경매 대상 부동산일 때고 그리고 사실행위가 아니라 대리행위 됩니다. 뭐 법령이. 권리분석, 취득할 수는 따로 절차가 필요 없죠. 이건 판례상 물어보기 때문에 중개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 업무의 경우에는 대리행위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뭐일 때 경매 대상 부동산일 경우에는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해하겠죠? 자, 일단 핵심되는 단어의 대행 2개, 상담, 중개업, 용역, 경공매까지 이거 6개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됩니다. 1번 갈까요? 경매 대상 부동산의 컷, 입찰 신청 대리업을 하고 이건 중개업은 아니죠. 따라서 요거 대법원 규칙 및 예규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이 보수에 관한 내용은 언제 설명해 주죠? 위임계약 시, 위임계약 전에. 그 다음에 자 2번 개공 상호 간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랬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우리가 부동산 정보 제공업 그럽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은 영리 비영리? 비영리입니다. 중개법인은 영리 목적입니까? 비영리 목적입니까? 영리 목적 사업자죠. 예, 겸업할 수 없는 대표적 경우가 부동산 정보 제공업입니다. 아셨죠? 협회의 고유 업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부동산 정보 제공업, 그래 정보망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 토지 매매에 관한 상담을 대상자, 대상물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4번 분양 대행업입니다. 분양 대행업은 범위 제한 있다 없다? 없고 보수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았죠. 안 받죠. 이건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의뢰인 의뢰에 따라 이사업체와 도배업체를 알선해 주었다. 되죠? 인장입니다. 인장은 신고할까요? 등록할까요? 누가요? 넘어가지 말고 누가요도 아직 안 했는데 왜? 그것도 개공 등 하는 순간 틀렸죠? 인장 등록의 의무는 누구에게 주어진다? 개공 소공에게.
그럼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뭘까요? 정지입니다. 정지. 개공은? 소공은? 그죠? 그러니까 정지 처분입니다. 그리고 등록사항이죠. 넘어갑니다. 인장 등록은 자 개공은 중개행위 시 사용하는 인장을 등록 신청 시 등록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언제까지 해야 되죠?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장 변경입니다. 변경 전에 후에 7일, 10일, 7일 등록할까요? 신고할까요? 등록. 자,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서 등록하는 인장 종류가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이니까 그죠? 가능이 나와야 되고. 그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어디에다가 등록할까요? 주된 사무소 관할청이 하겠죠. 분 뒤에는 뭐가 온다? 주가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번 인감 증명서에다가 줄을 긋고 인감 사용 의무자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입니다.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에다가 체크하시고. 됐고요. 자, 8번 가겠습니다. 전속 중개는 자, 법정 중개 방식으로 법 제22조에 일반 중개가 있고 법 제23조에 전속 중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중개 방식으로 개공과 의뢰인이 체결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에다가 딱 체크하시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가지 의무가 주어지죠. 첫 번째,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 보존 의무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정보 공개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죠? 2가지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번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법정 서식인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번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몇 년간?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따로 말이 없다는 말은 원본입니다. 알겠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누군데요? 개공과 의뢰인입니다. 이때 개공은 제3자입니까? 당사자입니까? 당사자입니다. 됐죠? 3자일 때는 사본을 보존해요. 원본, 사본 뭐 전혀 상관이 없지만 아셨죠? 예. 이때는 개공이 당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서면 관련 위반은 제재가 업무정지다. 그러니까 2번, 3번 위반에 대한 제재는 업무정지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의무가 2개가 주어진다 그랬죠. 그 두 번째 의무가 4번입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정보 공개는 빨리 할까요? 신중하게 할까요? 신중하게. 그러니까 며칠? 7일 이내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치 없이가 아니라 신중하게 7일 이내에. 자, 정보 공개 수단이 몇 개 있을까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자, 그리고 법적으로 공개, 즉 필수 정보 공개 사항이 몇 개 있더라? 몇 개? 7개가 있습니다. 7가지 필수 공개 사항이 있습니다. 7개. 7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가지 필수 공개 사항이 있습니다. 딱 공개 사항 나오면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인적 사항 있죠? 인적 사항은 공개해라 하지 마라. 공개 금지입니다. 왜 공개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제3자가 보니까 딴 거 없고 개인의 신상 정보는 오픈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적사항 공개 금지입니다. 그죠? 인상 공개 금지. 그러면 자, 여기 정보 공개에서는 공개 금지인데 확인 설명 시에는 권리자 인적사항은 설명해야 된다. 아셨죠?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 설명은
그 당사자에게만 합니다. 누구? 취득자에게 합니다. 이거는요. 제3자가 보니까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아시죠? 해야 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임대가랑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뒤집어서 말하면 공개할 수 있다.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7개. 그래서 5번에 보니까 주택임대차 나왔죠? 줄 딱 끄고. 그러니까 임대차가 나왔으니까 공시지가를 찾는 거구나.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자, 9번 갑니다. 정보망은 이용 주체가 누굽니까? 개공입니다. 이용하는 자는 개공들끼리죠. 그래서 정보망 딱 그러면 기본이 4개입니다. 누가? 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령. 이용하는 자는 개공들끼리. 위반하면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자, 지정서 있잖아요. 지정 요건이 있었죠. 500이 31일 기억하십니까? 전국적으로 가입한 개공수는 500명 이상이 2개 이상이죠. 시도에서 각 얼마? 30명.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중개사가 각 1인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는 결정해야 되죠? 지정서 교부 며칠? 30인. 뭐 3년 하려고? 30인. 그죠? 운영규정 승인은요? 3월. 설치 운영은 1년. 30일 3월 1년입니다. 자, 일단은 1번에 왜 틀렸을까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죠. 중개의뢰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법인으로 국장에게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합니까?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냥 부가통신 사업자로입니다. 법인 개인 따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 과기부 장관 있죠. 과학기술부 장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 신청할 때부터 연관을 맺게 돼요. 알겠죠? 그 전에 부가통신 사업자 단계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에 3번 누가요? 국장은 지정서 교부는 1월입니까? 30일입니까? 30일. 그 다음에 4번 운영규정의 승인은요. 지정받은 날부터 3월인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가 들어있죠. 시도지사입니다. 누구요?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운영해야 된다까지 됐죠. 그 다음 10번 확인 설명은 언제까지 합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 설명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몇 가지? 9가지. 그리고 9가지 적고 뭐 적죠? 보토죠. 정보공개사항 7개, 확인 설명사항 9개. 2개가 차이 나지만 토지 이용 계획이 추가되어 있죠. 보토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한 내용을 법정 서식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 그죠? 법정 서식이 뭡니까? 설명서죠. 대상물에 따라서 몇 개? 4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확인 설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 아니죠.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의 방법은 설명 다음에 항상 뭐가 오죠? and, 하고가 와야 되면 설명하고
하고에 동그라미 하시고 근거 자료를 어쩌라고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개공은 중개상물의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대상물의 상태나 환경 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까지 하겠죠? 확인 설명. 자, 그 다음에 11번 거래계약서입니다. 법인의 경우 자 대표 다음에 또는 동그라미 대표와 책임자입니까? 또는입니까? 또는입니다. 왜 또는지 아시죠? 주된 사무소는 대표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각각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할까요? 또는입니까?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자 줄 것죠. 권장할 수 있다에다가 줄을 딱 긋고 이거 의무 아니죠? 예, 의무 없습니다. 의무 아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공은 해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국장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그랬죠. 거래계약서는 임의 서식이다. 그죠? 그리고 개공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등록은 취소된다,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상취입니다. 이중이란 말이 붙으면 자 해봐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절취와 1대1, 이중사무소, 상취와 1대1, 이중계약서, 상취만 그랬습니다. 형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가셔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의 지정. 자, 머릿속에 정리해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누가 합니까?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 할 때 둘 이상 시도에 거칠 때는 그죠?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은 시도지사가 국가시행 사업 있죠. 투기승행, 지가급 등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누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투기가 승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X죠. 지역으로 씁니다. 계획 수립 변경 지역. 두 번째 행위 제한 완화 해제 지역. 세 번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거나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장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몇 년이죠? 5년으로 한다. 5년 냅니다. 5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X 5년 냅니다. 졌죠? 5년 내 기간 중에서 지정 전에 뭐 거치죠? 심의를 거치는데 국장이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죠? 시도지사라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고 지정하게 되면 지체 없이 공고 통지해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라면 시장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뭘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그리고 시장 등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 소장에게 통지하거나 7일 맞죠?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하거나 15일간 열람케 하여야 한다. 그죠? 그리고 재지정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죠. 똑같이 심의 전에 뭘 듣고 의견을 듣고입니다. 그죠? 의견을 듣고, 그죠? 의견을 듣고.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가요. 지정은요. 공고 후 며칠? 공고 5일 후부터입니다. 공고 5일 후부터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재지정 축소 해제는요. 즉시, 그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계약은 허가구역에 있는 그랬죠. 허가구역에 있는 그리고 기준면적을 맸을 때 기준면적을 초과한 기준면적에 초과합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무슨 권리? 소유권, 지상권,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까지 포함해서 기준면적 초과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누가 신청한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공동신청은 시장 등에게 할 것이고 시장 등은 며칠? 15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 있죠?
사유를 구두로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그리고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되는데 선매는 허가 불허가 처분 전 단계입니까? 후 단계입니까?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선매라는 딱 말이 나오면 자 선매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일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협의 사실을 통지하고 그리고 허가 신청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야 되죠. 선매자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협의를 끝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 조서 제출도 몇 월 1월 이내에 그죠. 그리고 선매가는 뭘 기준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처분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이 신청을 할 수 있고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요. 불허가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처분이 아니고 도달주입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뭐 해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 청구는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됐죠? 그리고 허가 신청을 받게 되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허가 기준이 4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실수요성이라고도 하고요.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 면적의 적합성, 그리고 뭐 생태계 보존 및 건전한 주민생활 환경과의 적합성에 4개 있죠. 그 경우에 해당되면 허가해 줘야 된다.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죠. 이용 의무 기간이 몇 년 냅니까? 5년 내 기간을 정하는데 2년짜리 있죠. 주택, 복지, 농업, 축산, 대체까지 몇 년? 2년. 사업 시행은 4년. 현상 보존하니까 5 이러죠. 보존 5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그죠? 몇 월이죠? 3월 내 기간을 정해서 뭐 할 수 있다?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 명령은 구두로 문서로 합니다. 그리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죠. 이행 강제금은 뭐의 10%? 토지 취득 가액, 즉 실제 거래가의 10% 냅니다. 방임 정기, 방치는 10, 임대는 7, 그죠? 전용은 5, 그 밖에 기타 7, 17, 5, 7 해가지고 방임 전기 아셨죠? 까지 이렇게 일단은 문제 한번 보시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 이상 시도에 걸친다. 누가? 국장이. 국장은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안 맞죠? 국장이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시도지사라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틀린 거 아시겠죠?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 줄 닦고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며칠? 5일 후에 국장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